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우리 과학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초특강 5번째 시간 되시겠습니다. 제가 기초특강 같은 경우는 총 9강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4단원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졸검정고시 단원이 4단원까지 있는데 2단원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실 거냐면요. 세포와 염색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 정리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구계, 지구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셨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좀 살펴보시는 내용이냐면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생명 시스템. 생명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 계라는 게 뭐였죠? 작은 구성 요소들이 있었어요. 지구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외권, 수권, 생물권 해가지고 5가지의 작은 구성 요소들이 있었고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커다란 전체를 이룹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작은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단원에서는 세포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거예요. 세포를 보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동물체라던가 식물체 같은 경우를 살펴봐 주셨을 때 이 세포가 모여가지고 각각의 단계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 단계의 순서도 한 번씩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동물체의 구성 단계하고 식물체의 구성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물체의 구성 단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단계 바로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동물체의 경우를 살펴봐 주셨을 때 근육세포라던가 상피세포라던가 상피라는 것은 이 겉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세포가 모여서 누가 되냐면요. 모양하고 기능이 비슷한 세포끼리 모였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누가 되냐면 바로 조직이 됩니다. 여기 봐주시면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이 되죠.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누가 되냐면 바로 기관이 됩니다. 누가 모였다고요? 바로 조직이 모여, 그죠? 조직이 모여서 특정 형태, 일정 형태의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조직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기관이 모였습니다. 기관이 모여서 누가 되냐면 기관계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서로 연결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끼리 모였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지금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됐는데 보시면 위, 소장, 대장에서 모여가지고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풀어가지고 소화, 기관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끼리 모여서 소화기관계, 소화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계라는 것은 특히나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요거는 동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가 됩니다. 잠시 후에 식물체의 구성 단계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기관계라는 것은 동물체에만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소화계가 예로 나왔지만 소화계뿐만 아니라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기관계가 되겠죠. 자, 이러한 기관계가 모여서 이제 누가 되냐면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각 기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생물체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이 된 것은 바로 누구의 구성 단계냐면 동물체의 구성 단계입니다. 기본이 누구라고요? 세포부터 시작이 되죠. 자,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 기관.
기관이 모여 기관계, 기관계가 모여 개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동물체의 구성 단계 순서가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누구가 동물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동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는 기관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식물체의 구성 단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식물체 같은 경우도 구성 단계는 5개의 단계입니다. 5개의 구성 단계.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누구인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는 바로 세포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똑같네요. 시작은 똑같아요. 자, 세포가 모여서 누가 되냐면 조직이 됩니다. 뭐예요? 똑같은데요? 네, 이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모여서 누가 되냐면 조직계라는 것을 이뤄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것을 이루게 되고 이들은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바로 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계고 자, 동물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구성 단계입니다. 5개의 구성 단계인데 식물체 같은 경우는 조직계라는 것이 있고 동물체 같은 경우는 기관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차이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구성 단위는 누구라고요?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세포가 된다라는 거. 요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되십니까? 자, 해서 일단은 세포라는 것이 기본 단위. 그래서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건 공통으로 가지죠. 네, 뭐라고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거는 기본으로 가지는데 각각 식물체 같은 경우는 조직계, 동물체 같은 경우는 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특징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이루고 있는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구성 단위, 기본 단위 세포가 되겠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뭐 되게 많죠. 지금 언뜻 한번 뭐 명칭만 봐주시면 핵, 소포체, 액포, 골지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중심체, 리보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고졸 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고졸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가 고졸에서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고 제가 아래에 지금 나열해 드린 것은 우리가 중등 과정이나 아니면 그 전 초등 과정에서 익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학습하시기 전에 이 부분들을 예전에 과학에서 다루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루었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뭐 과학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나신 상태에서 고등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이걸 한꺼번에 하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등 전, 초등이나 중등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조금 정리하시기 쉽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마음의 짐을 좀 던져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리하시고 바로 고졸로 들어가시면 되도록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에서 가장 좀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핵입니다. 왜 핵심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 핵이라는 부분이 생명활동을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었냐면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핵입니다. 어떤 세포 같은 경우는 핵이 없는 세포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되게 길죠.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 요 부분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으로 봐주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강의할 때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림을 보고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뭐 A, B, C, D 이렇게 나오면 그림을 보고 얘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딱 그림을 보시고 얘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어떻게 드리냐면 마치
핫도그에다가 케찹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핫도그가 이렇게 있으면 케찹을 이렇게 뿌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케찹을 뿌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봐주셨더니 이런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좀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김새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하고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땐 이게 다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안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법을 가지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핫도그에다가 케찹을 뿌려놓은 듯한 형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친구는 뭐 하냐면요.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면서 세포가 막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호흡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부분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포막입니다. 그 다음 세포막. 지금 봐주시면 동물 세포의 가장 바깥쪽이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 있긴 있는데 이 세포막 다음에 또 단단한 세포벽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세포막이라는 것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요. 이 세포막 같은 경우는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고졸 이 부분에서 세포막에 대한 그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얇은 막인 것 같은데 이 얇은 막이 사실은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콕콕콕 박혀있는 막 이런 형태라는 거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의 형태 보실 거고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질 출입이 조절이 되는지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 같은 경우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에요. 고졸에서. 자, 그 다음에 세포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서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질 부분에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액포 한번 살펴볼게요. 액포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이라던가 양분이라던가 노폐물 같은 경우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봐주셨을 때 우리 핵이라던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막, 세포질, 액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별표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아니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동물세포에는 없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따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누구냐면요. 엽록체라는 것과 세포벽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엽록체가 나왔죠. 이 엽록체라는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광합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칼라로 볼 때는 엽록체 보세요. 어떤 색이죠? 엽록체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색깔 보면 이거 바로 엽록체라고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흑백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이 그 핫도그에다가 케찹을 뿌려놓은 듯한 모양이 미토콘드리아라면 엽록체는 자세히 보시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냐면 약간 동전 같은 거 쌓아놓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작은 그림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동전을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좀 쌓아 올려놓은 듯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라는 거 어디에서만 볼 수 있냐면 식물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엽록체.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요. 바로 세포벽이라는 친구. 자, 세포벽이라는 친구는 단단한 벽입니다. 식물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벽. 이게 바로 이제 세포벽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쵸? 세포벽이 없어서 가장 바깥쪽에 누가 있냐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세포를 그릴 때는 규칙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세포는 그냥 대체로 이렇게 그려요. 왜냐하면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그쵸? 지금 그림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으니까 뭐 사각형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에서는 이렇게 뭐 육각형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을 때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동물세포, 식물세포라고 언급 안 하고 그림으로 주어지는데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없으면 동물세포, 일정한 모양이 있으면 식물세포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세포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식물세포에만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두 가지, 바로 엽록체와 세포벽이라는 거. 요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다. 아까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누구요? 액포요. 그죠? 가만히 봐주시면 동물세포에는 액포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동물세포에는 액포가 없는데 식물세포에 액포가 있으니까 액포도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액포는 아까 뭐 물이라던가 노폐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액포는 여기에다가 이제 노폐물을 저장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는 단단한 벽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얘네도 이제 세포들도 이제 살다 보면은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노폐물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벽이 있으니까 잘 못 내보내니까 얘네는 세포 안에다가 노폐물을 쌓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성숙한 세포 있죠. 성숙하다라고 표현할게요. 좀 오래된 세포들. 오래된 세포, 성숙한 세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노폐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액포의 크기가 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 단단한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액포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포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에는 발달이 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물세포는 어떠냐면 얘네도 세포 호흡하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있다면 얘네는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 출입이 가능해요, 세포막은. 그래서 이 노폐물 같은 경우 바깥쪽으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즉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굳이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동물세포에서도 액포 있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세포에서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얘네는 발달했다,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두 가지 누구라고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두 가지, 엽록체하고 세포벽. 요거는 식물세포에만 있고 동물세포에는 없고 라고 봐주시고요. 액포 같은 경우는 발달했는지 발달하지 않았는지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다루었던 부분들 있죠? 기본적인 거예요.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액포, 엽록체, 세포벽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요걸 기본으로 하셔서 이제 고등과정으로 딱 가셨을 때 나머지 부분들을 학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너무 주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중요한 역할들, 좀 지금 요 아래 부분에 다루어 드렸던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포막을 중점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세포막의 구조도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세포막 같은 경우는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질이 출입이 될 때 확산이라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확산이라는 방법을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확산이 뭐였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산이라는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확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라고요? 자,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자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입자라는 거,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스스로라는 건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끊임없이라는 것은 막 움직였다가 아우 힘들어 멈췄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향이라는 건 사방팔방. 그죠? 이렇게 입자들이 운동을 해서 액체 속이나 기체 속이나 퍼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향수라던가 뭐 디퓨저라던가 이런 걸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향수 냄새 멀리서도 맡을 수 있잖아요. 물론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더 빨리 맡게 되지만 바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향수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확산입니다.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에 잉크 넣었을 때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하는 거. 이거 누가 휘저어주지 않아도 잉크색으로 변하죠. 물이. 그렇죠? 요거 확산이고요. 음식 냄새 집안에 퍼져나가잖아요. 바람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죠? 집안에서 바람 일으키지 않더라도 집안 전체에 누가 오징어 구웠어? 막 이런 거. 오늘 된장찌개야? 막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 확산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 이거 바로 확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산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 높으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입자가 좀 가벼우면 더 잘 날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이 기체일 경우, 그리고 액체, 고체 순서로 상대적으로 기체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고요.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를 봤을 때 진공, 아무것도 입자가 없으면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제일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체 속에서, 그 다음에 액체 속에서가 됩니다. 특히나 온도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의 냄새가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찬물보다는 더운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확산을 우리가 왜 학습을 하냐면요. 세포막에서 물질 출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확산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거니까요. 우리가 미리 확산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명 시스템에서 정말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제 DNA 같은 경우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NA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DNA라는 것에 의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DNA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시험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DNA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 염색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실 건데 이게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방금 우리 세포 보셨죠? 세포의 중심 활동을 하는 부분이 어디였죠? 세포의 중심 활동을 하는 부분,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부분, 바로 핵이었습니다. 세포의 핵 안에 바로 이 염색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염색체, 누가 염색체냐면요. 요렇게 생긴 요 친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누구라고요? 염색체. 근데 얘네는 이렇게 핵 속에서 항상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무슨 형태냐면 이거 뭐예요? 실의 형태로 있어요. 원래는 요 염색사라고 해서 염색사, 실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실 형태로 원래는 풀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염색체 모양으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응축이 되냐면 세포 분열할 때.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염색사 형태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 형태로 풀어져 있거든요. 원래는 염색사 형태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 이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이렇게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염색체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염색체를 한번 봤더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봤더니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요 줄을 한번 봤더니 얘가 누구라고요? DNA래요. 아, 염색체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인 DNA하고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가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하면서 자손에게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염색체는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세포 분열할 때만 관찰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염색체고 요거 이제 한 가닥, 요 한 가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의 가닥은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요 친구가 복제가 되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얘가 복제가 돼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 둘이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기 DNA 부분을 한번 봐주셨을 때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DNA의 특정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DNA 하나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DNA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유전 물질인 DNA. 그러니까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파악해 주셔야 돼요. DNA에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파트에서 우리 생명 시스템 파트를 앞으로 학습을 하실 건데 물질 대사라는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을 공부를 하실 때 광합성, 세포호흡, 소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딱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중등 과정에서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언급만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광합성이라는 건 어디에서만 일어날 수 있냐면 식물에서만 일어나겠죠. 특히 식물의 엽록체라는 장소, 우리 아까 그 세포소기관 중에서 엽록체 보셨잖아요. 그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재료를 한번 봐주시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해요.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합니다. 공기 중에서 잎의 그 식물체의 잎의 기공이라는 곳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해서 준비를 시키고 물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경우 물은 어디로 흡수하냐면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합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해서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잎의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물이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최초로 만들어지는 양분이 누구냐면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기체는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재료이고 어디에서 일어나고 누가 생성이 되는지 광합성에서 이러한 재료들, 재료, 장소,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하고 소화라는 용어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세포호흡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세포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이에요. 조직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그 조직세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 조직세포에서 영양소를 산소가 막 분해해요. 누구를요? 영양소를 산소가 막 분해해요. 그러면 물이라던가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도 만들어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 에너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어디에서 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음식 열심히 먹으면 소화시켜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화라는 것은 우리 음식물 속에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될 수 있는 정도의 영양소들도 들어있지만 되게 큰 덩어리들이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큰 덩어리들을 작게 분해를 해야 그래야 이 작은 상태에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 진행이 조금 편리해지실 겁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보셨던 세포 호흡하고요. 연소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점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세포 호흡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조직세포가 있어요. 이 조직세포. 이 조직세포에서 영양소를 산소가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영양소를 산소가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소를 산소가 분해하게 되면 물,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도 만들지만 중요한 건 누구 만들려고 한다고요? 에너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소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과학에서 연소라는 말 나오면 이게 뭐였더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소는 정말 중요한 용어예요.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나무 태우는 거 있죠. 나무가 타요. 그럼 빛과 열이 나잖아요. 이게 이 나무하고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빛과 열을 내는, 즉 에너지를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체온이 36.5도 정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근데 나무를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그 주변에 있으면 뜨뜻하죠. 그리고 우리가 손이 이렇게 닿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들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일어나고요. 상대적으로 되게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을 보셨을 때도 공통점이 있어요. 산소랑 결합이 이루어지고 대체적으로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공통점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포호흡은 저온에서 천천히, 연소는 고온에서 빠르게, 그리고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체에서 일어난다면 연소 같은 경우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전에 공부했던 중등과정 이 부분들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포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핵이라던가 세포질,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세포막이라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DNA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세포 내에 핵이 있고요. 핵 속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염색체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를 볼 수 있고 이 염색체의 구성을 한번 봤더니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이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DNA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DNA에는 이제 유전 물질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도 기억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생명 시스템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실 때 조금 정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오늘 나온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까먹지 않으시도록 반복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고졸 공부 들어가셔서 훨씬 더 시간 단축하시면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온 용어들 어려운 거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되풀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